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부티비 워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0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에서 주식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채널은 대략 한 3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 큰 하락장에 제가 계속 현금 보유만 외쳐가지고 이번 유동성 장세를 많이 취하지 못하신 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악플 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저기 전속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현금을 외쳐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안티분들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우리가 기회를 좀 놓쳤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시장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20년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지났나 했는데 벌써 반이나 흘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6월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략 3월 정도부터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동부나 이제 북부 쪽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수도권까지 전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경매 물건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침체로 가지 않을까. 올해 내내는 좀 네.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내년 초반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이거 갖고 개인적인 이거 의견. 갖고 악플 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10조 넘게 이 상승 구간에도 10조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일 연속 일정 부분 대략 한 뭐 4천억 정도는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강력한 하락이 나왔고 강력한 반등이 있었으니 이제 일정 부분 조정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단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제 좀 느긋하게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증시는 네. 되게 저평가예요. 지금도 2000선까지 올라섰지만 지금도 저평가 맞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다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보면 제가 불안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 미국 시장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어. 물론 제가 투자는 하지만 네. 100% 자금 갖고 투자 안 해요. 한 30%만. 우리나라가 저평가됐다고 하셨는데 원래대로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먼저 적정 주가 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600선,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2600선에도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평가였어요. 많은 저평가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저평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적정 주가 이상 올라가려면 전고점 2600원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는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2분기 정도에는 최악의 실적을 찍을 거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3분기서부터 이제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현재 시켰기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3분기, 4분기에는 2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안 좋게 생각을 해서 겨울 정도에 우리가 진짜 안 좋게 생각하는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온다면 네. 내년부터 다시 또 역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가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시국에 소비도 다 끊기고,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은 카드 빚부터 갚아라. 네. 카드론 대출 같은 경우는 대략 10%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 증시도 이제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으니 카드 대출로서 우리가 이제 매년 1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 이상 지금 투자처를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빚부터 일단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일정 부분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빠지는 추세이고 또 뭐 골드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골드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뭐 달러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솔직히 원 달러가 움직임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뭐 달러나 뭐나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투자할 만한 것이 현재는 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조금 대기를 하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소액 자금으로 짧게 공략을 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회수할 수 있게 대략 총 자산의 한 30% 정도만 네, 투자를 30%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투자는 다시 한번 리스크가 왔을 때 그때부터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막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몇 개월 기다리고 나서 아직 끝이 아닌가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 부채도 지금 사상 최대를 찍고 있고 소상공인 대출도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시장 구조로서 발생이 안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또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일정 부분 떨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전후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일단 달라지냐면 일단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부동산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오피스 쪽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은 탈세계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다시 이제 리쇼어링, 기업들을 다시 이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상황도 현재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자국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공장을 자동화시키겠죠. 사람들이 질병이 걸려도 타격을 받지 않게끔. 네. 그래서 공장 자동화가 상당히 과속화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실업자가 늘겠죠. 그렇죠. 일정 부분 예전처럼 저 한마디로 실업률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점 자동화 추세로 가게 네. 되고 얼마 전에 기름으로 화석연료로 가는 그런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부품보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훨씬 더 적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한 대략 30% 감축을 하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노조랑도 일정 부분 협상을 맺지 않았습니까? 자연 감소로 들어가게끔 정년 퇴임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신규를 뽑지 않는 그런 이제 자연 감소로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노동 인구가 네. 상당히 좀 일정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신냉전 구도로 갈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쪽에는 러시아랑 이란이나 뭐 북한 쪽이 붙을 것 같고 네. 이제 또 자유주의 진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이나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네. 붙을 텐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럽도 공격하고 있고 일본도 동맹국도 지금 막 맞아요.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민족주의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살아가는 시대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초강대국들끼리 일정 부분 또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잘 보냈고요. 앞으로 또 출연의 기회를 또 주게 된다면 또 멀리서 또 달려와서 또 한번 출연해서 좋은 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